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정현우입니다. 사주팔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팔자는 그 사람의 운명의 축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건강, 재물, 명예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의 예언서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언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은 전부 앞날을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어떻게 보면 점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는 구약을 보게 되면은 점서예요. 예언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질 않은 거예요. 40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점서가. 인간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 팔자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 예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인간의 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그 예정 속에 사주팔자에 만들어진 그것대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숙명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10사람을 보면 10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죠. 성격이 다 다르죠.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또 리더십이 있어서 통솔력을 잘하는 사람, 이게 팔자의 그릇을 다 타고납니다. 이게 그 팔자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팔자에서 그 자기 팔자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의 내 미래에 계획된 인생의 행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은 이 병인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름이고 태양화에 화려합니다. 그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화려하고 직업이나 모든 분야도 화려한 그런 직업에 병인이 속하는 겁니다. 이 병인. 그러니까 이 화려한 직업, 화려한 팔자를 타고난 남자나 여자나 이게 노숙자나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그건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류 사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화에 연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연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화려해 옷을 입는 거나 얼굴도 자체도 그렇고 화려한 거예요. 그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화려하니까 미술, 예술, 성악가, 예술가, 드라마, 아나운서, 정치가, 화려한 직업, 목사, 성직자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유추를 해서 볼 때. 그 밑에다가 인을 깔아서 목생 아닙니까? 인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양과 학술과 지성인으로서의 직업을 갖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인.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특히 병하는 주작이라 그래. 말을 하는 거거든. 말로 바로먹고 사는 직업. 이 세상에는 뭐냐? 아는 게 많고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는 게 많아도 표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표현력이 좋아요. 그 표현력이 좋으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변해요. 화려하면. 그러니까 이건 인수니까 교육가, 지성인. 그 다음에 인은 뭡니까? 역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애 역마가 있다. 평생에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에요. 변동이 많아요. 이사도 많이 하고 직장 변동도 많고 이렇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남을 가르치기도 하다가 미술 공부도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병인은 뭐냐? 역마살아내요. 화려한 겁니다. 또 역마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과 성적 욕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성 교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마는 바로 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마는 바로 도하다 이것이에요. 그 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오란이에요. 인신사해는 역마살 아닙니까? 성격이 뭐니까 실정을 잘 느끼고 조급증이 있어요. 그 조급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조급증. 그 성격 요인 하나가 실패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사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화려한 직업. 그 다음에 역마가 있으니까 변동이 많다 이거예요. 변동수가. 그 미술, 예술, 상류사회,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 연주 하나가 벌써 태어날 때에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미래가 변화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명사주인데 물의 날에 태어났어요. 임수.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이 바닷물도 말하자면 뭐냐. 이게 일종의 우리가 생리적으로 보면은 수분을 얘기하고 남녀관계 호르몬을 얘기합니다. 호르몬.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적으로 보나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성에 대한 얘기만 하면 마치 섹스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건강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강과 연결. 성은 뭡니까? 우리 몸의 제일 중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가 공자가 중요하듯이 식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만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기가 순환이 돼요. 그 정상적인 성관계를 안 하게 되면은 건강에 있어서 신진대사, 혈액순환, 저항력, 면역성 모든 기운 운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물의 날에 들어가니까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수분이 많다는 건 뭡니까? 건강하고 저력이 많은 겁니다. 저력이 많은 거예요. 여자 사주를 볼 때는 뭘 먼저 봐야 되느냐? 남자를 봐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건요, 임수에 딱 무토라고 하는 토국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되어 있느냐? 남자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토국수. 거기다 요 무토라고 하는 간이 술에 인옷을 화해서 화생토해서 생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명의 사주는 소문난 남자, 천간에 있으면 양이니까 소문난 똑똑한 유능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팔자를 타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호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토를 뒷받침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옆에서 병화가 또 화생토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편안하게도 해주고 뒷받침도 잘 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명사주로는 남자 운이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배우자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배우자 운이 좋으면서 또 부부궁에 원진살이 있어요. 묘신에. 그럼 이럴 때는 왜 원진살이 생기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뭐냐? 계산적으로 여자가 생각할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내조를 하고 많이 협조를 해줬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대가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불만하다 보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안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추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냐? 계산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도와준 거를 대가를 바라겠다는 생각을 하지 하면은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도와준 건 잊어버리고 무조건 현재의 남편이 나에게 뭔가 잘해주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우리가 역학을 배우는 것은 기운학이에요. 기운은 뭐가 지배하느냐? 마음이 지배해요.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모르고 살아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런 여성은 뭐냐?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갖고 더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가정도 부부 생활도 원만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볼 때는 뭡니까? 신강이냐 신약사주라는 거 이걸 보아야 됩니다. 이 사주는 뭐니까 물인데 여러 가지로 토국수가 돼 있잖아요. 이게 무술이 토국수지요. 수국화지요. 인호술화지요. 그 신약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신약사주이지만은 요 신유술 금국이 돼버려요. 금국. 그 금국이 되면 이렇게 물이 돼요. 물이 돼요. 그러니까 약변해서 강했다, 강해졌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세력이 뭐냐? 화토도 많지만은 금수도 많다 이거예요. 이게 사주 감명의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에 이 사주를 볼 때 언제 돈이 좋으냐? 재물운이 좋으냐? 어느 때 명예운 관직이 좋으냐? 이거를 예측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대운과 살펴서 식신과 재의 상태가 환경이 좋은 상태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석하면은 그때가 운이 좋은지 나쁜 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물의 돈은 뭡니까? 식신, 목아닙니까? 목화가 아닙니까? 목화. 그럼 이 사주에 목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목이. 수생목, 식신상관.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목. 그리고 재물은 여기 이렇게 재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식신과 재가 운세로 볼 때 여기 사주는 36세니까 지금 갑오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갑오대운에. 그럼 갑오대운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다 수생목이니까 갑이라고 하는 게 식신이 되니까 재물운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운명에 골고루 잘 되어 있어요. 목화, 화, 토, 모 해가지고 목이 골고루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목이 없는데 딱 목이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목이 재를 생해준다 이 말이에요. 재물의 상태가 좋잖아요. 그리고 요 목이라고 하는 상태가 뭡니까? 재물인데 신유술 금국에 있는데 인호술 화가 돼가지고 음양의 조화가 되니까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는. 그럼 남자운은 언제가 좋으냐? 남자라고 하는 건 뭐니까? 직장으로 말하면 관직과 명예운이에요. 관운은 언제 좋으냐 이거예요. 관운은. 여기에 관은 뭔가 토 아닙니까? 토. 토인데 여기에 오가 들어오면은 인호술 화가 되잖아요. 관이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도움을 받는데 너무 밑에가 뭐가 많아집니까? 화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화가 많아지니까 이 관 자체는 뭡니까? 화가 너무 많으면은 이 토가 위에도 토가 되고 그러면 이 관 자체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태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관직이나 직장 생활은 남편 관계는 좀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세에 이런 인호술 화가 돼 있고 신유술이 많더라도 사제 운세를 볼 때는 뭘로 보여야 되느냐? 조후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가을에 태어났잖아요. 그 봄, 여름이 좋은 거예요. 그 대운은 35세부터 말년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전에는 뭡니까? 목화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침이 좋아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렇게 추리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인 연주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과 언제 재물운이 좋으냐, 언제 명예운이 좋으냐 할 때는 그 대운과 살펴가지고 그 재물운이 좋은 오행의 균형, 안정, 그게 조화가 될 때 세력과 그것이 안정감이 있을 때가 좋고 그런 거를 살피는 것이 운명을 감정하는 근본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때가 있는 겁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요. 돈이 들어오는 것도 때가 돼야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는 거는 남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 그 고통이라는 건 뭐냐? 무사 안위를 막아주는 겁니다. 독수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새끼를 낳았을 때 4개월 동안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환경 속에서 안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면 부드러운 털을 다 빼내가요. 까칠까칠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없애버려요. 무사 안일해질까봐.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사 안일에 빠지는 이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이 무사 안일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활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전환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운세의 기운의 변화에 따라서 좋은 행운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